창문 너머로 감익는 냄새가 풍겼다. 달콤하면서도 어딘가 씁쓸한 늦가을만의 향기였다. 70대 초반의 박윤자는 낡은 부엌 선반을 정성스럽게 닦아내며 추석 준비 목록을 머릿속으로 되뇌었다. 전, 나물, 탕국, 송편, 과일. 손가락을 하나씩 꼽을 때마다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다. 부엌 창문으로 마당이 보였다. 남편 오세진은 허리를 구부린 채 잡초를 뽑고 있었다. 일흔 중반의 나이에도 그는 여전히 부지런했다. 공무원으로 35년을 일하고 은퇴한 뒤로 마당 가꾸기가 그의 유일한 낙이었다. 여보, 무리하지 마요. 허리 안 좋잖아. 윤자가 창문을 열고 소리쳤다. 괜찮아. 명절인데 마당이라도 깨끗해야지. 세진이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훔치며 대답했다. 윤자는 창문을 닫고 다시 선반 정리로 돌아왔다. 낡은 양념통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고춧가루, 참기름, 간장. 몇십 년을 함께한 물건들이었다. 그녀는 간장병을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올해는 오겠지? 윤자가 중얼거렸다. 그러나 자신도 대답을 알고 있었다.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실망의 패턴을. 그럼에도 그녀는 매년 이맘때가 되면 희망의 끈을 놓지 못했다. 마당에서 세진이 쪼그려 앉은 채 고개를 저었다. 글쎄, 작년에도 그랬잖아.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났다. 한때 군 복무 중인 아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던 그 목소리가 이제는 지쳐 있었다. 윤자는 부엌 의자에 주저앉았다.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봤다.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추석 날짜.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지훈이네 오는 날. 물음표가 서글펐다. 아들 오지훈과 며느리 한유라는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추석에 내려오지 않았다. 처음에는 손주 민서의 학원 특강 때문이라고 했다. 수능을 준비하는 중학생에게 명절 연휴는 중요한 공부 시간이라는 게 유라의 설명이었다. 윤자는 그때 이해하려 애썼다. 그래, 요즘 애들은 공부가 중요하지. 두 번째 해에는 유라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일 때문이라고 했다. 명절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해야 해서 서울을 비울 수 없다고. 어머니, 이번 기회 놓치면 매출이 반토막 나요. 유라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윤자의 마음은 더 간절했다. 작년 세 번째 해에는 코로나 후유증이라는 핑계였다. 지훈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회복은 했지만 후유증으로 기력이 없어 장거리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윤자는 그럼 기차라도 타고 와라고 했지만 대답은 다음에요. 어머니였다. 핑계는 매번 달랐지만 결과는 늘 같았다. 텅 빈 안방, 차리지 못한 차례상, 그리고 두 노인만이 마주 앉는 쓸쓸한 명절. 윤자는 찬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다. 먼지를 털어내고 펼쳤다. 지훈이 어렸을 적 추석 사진들이 가득했다. 한복 입고 세배하는 모습, 송편 빚는 걸 구경하는 모습, 윷놀이하며 까르르 웃는 모습. 그땐 좋았는데. 윤자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언제부터였을까? 아들이 자신을 엄마가 아닌 의무로 여기기 시작한 게, 명절을 가족의 시간이 아닌 피해야 할 일정으로 생각하게 된 게. 마당에서 세진이 일어서며 허리를 폈다. 그는 부엌 문을 열고 들어오며 물었다. 또 사진 보고 있어? 응. 옛날 생각이 나서. 세진은 아무 말 없이 윤자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았다. 그도 똑같이 외로웠다는 걸. 그도 아들과 손주를 그리워한다는 걸. 올해는 다를 거야. 윤자가 사진첩을 덮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다만 희망이라는 이름의 자기 위안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저녁 해가 감나무 가지 사이로 비쳤다. 주황빛 감들이 바람에 흔들렸다. 올해도 풍년이었다. 하지만 따줄 사람이 없었다. 작년의 땅감은 결국 까치밥이 되어버렸다. 윤자는 다시 부엌 선반 닦기로 돌아왔다. 손을 움직이는 동안만큼은 생각을 멈출 수 있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의 공허함은 아무리 닦아도 지워지지 않았다. 추석 나흘 전 화요일 오후 3시 윤자는 재래시장에서 돌아와 장바구니를 부엌 바닥에 내려놓던 참이었다. 배추, 무, 도라지, 고사리. 명절 나물을 준비하기 위해 2시간 동안 시장을 돌아다닌 탓에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며느리라는 이름이 떴다. 윤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명절 직전에 며느리가 먼저 전화를 건 적은 없었다. 좋은 소식일 리 없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지훈이가 갑자기 해외 출장이 잡혀서. 유라의 목소리는 떨렸다. 미안함이 섞인 듯 했지만 배경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민서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여러 명의 아이들이 제잘거리는 소리였다. 베트남이래요. 회사에서 갑자기 급한 계약건이 생겨서 추석 연휴 내내 현지에 있어야 한대요. 윤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베트남, 해외 출장, 그럴듯한 핑계였다. 하지만 윤자는 알고 있었다. 며느리가 친구들과 제주도 풀빌라를 예약했다는 걸. 지난주 수요일 동네 아주머니 김순덕이 집에 들렀을 때였다. 윤자야, 네 며느리 SNS 봤어? 제주도 풀빌라 예약했다고 자랑하더라. 순덕은 스마트폰 화면을 윤자에게 보여줬다. 유라의 인스타그램이었다. 드디어 예약 성공. 추석 연휴 제주 힐링 해시태그 풀빌라 해시태그 가족여행 해시태그 오랜만에 휴식. 사진 속 유라는 웃고 있었다. 지훈과 민서도 함께였다. 세 식구가 행복하게 웃는 모습. 시어머니가 없는 가족 사진. 어머니, 들으세요? 유라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흘러나왔다. 윤자는 정신을 차렸다. 응, 그래. 알았다. 일이 급하면 어쩔 수 없지. 정말 죄송해요. 다음 명절엔 꼭 갈게요. 민서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거짓말이었다. 민서가 정말 할머니를 보고 싶어 했다면 지난 3년 동안 단 한 통의 영상 통화라도 먼저 걸어왔을 것이다. 하지만 손주에게서 온 연락은 생일과 설날에 형식적으로 보낸 문자 메시지가 전부였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윤자는 전화를 끊었다. 휴대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부엌 구석으로 걸어갔다. 쪼그려 앉아 무릎을 껴안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숨이 막혔다.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다. 뜨거운 눈물이 주름진 손등을 타고 흘렀다. 여보. 세진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윤자는 등을 돌린 채 대답하지 않았다. 들키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초라함이, 서러움이. 또 안 온다고 했지? 세진의 목소리도 떨렸다. 윤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세진은 윤자 옆에 주저앉아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두 노인은 부엌 구석에서 말없이 서로를 껴안았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다. 저녁을 먹을 기력도 없었다. 윤자는 안방으로 들어가 오래된 통장을 꺼냈다. 낡은 파란색 통장. 30년 전부터 사용해온 것이었다. 페이지를 하나씩 넘겼다. 숫자들이 그녀의 눈앞에서 춤췄다. 2002년 3월 마이너스 220만 원. 지훈 대학 입학금. 2003년 9월 마이너스 190만 원. 지훈 등록금.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매 학기 마이너스 180만 원씩. 2015년 5월 마이너스 5천만 원.
유라 쇼핑몰 창업 자금 2018년 11월 마이너스 1200만 원. 민서 돌잔치 비용. 숫자 옆에는 윤자가 직접 쓴 메모가 있었다. 우리 지훈이 대학생, 며느리 가게 잘 되길, 손주 첫 돌 축하. 자신들이 퍼부은 돈의 흔적이 숫자로 박혀 있었다. 그들이 아들을 위해, 며느리를 위해, 손주를 위해 쏟아부은 돈. 농사지은 돈으로, 연금으로, 때로는 이웃에게 빌린 돈까지.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세진이 통장을 들여다보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윤자는 통장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슬픔이 아니었다. 분노도 아니었다.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였다. 잘못은 우리가 한 게 아니야. 윤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서랍에서 메모지를 꺼냈다. 펜을 들었다. 떨리던 손이 이제는 단호했다. 해야 할 일이라고 제목을 적었다. 그리고 그 아래 한 줄 한 줄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세진은 아내의 모습을 지켜봤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였지만 저런 표정은 처음 봤다. 밤은 깊어갔고 윤자의 펜은 멈추지 않았다. 제주도 서귀포시의 한 풀빌라.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다. 유라는 킹사이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옆에서 남편 지우는 이미 코를 골고 있었다. 낮에 렌터카를 몰고 섬을 한 바퀴 돌아서인지 금방 잠들었다. 거실에서는 민서와 친구 엄마들이 와인을 마시며 수다를 떨고 있었다. 웃음소리가 들렸다. 행복한 소리였다. 하지만 유라의 가슴은 무거웠다. 그녀는 휴대폰을 켜고 시어머니에게 보낸 메시지를 다시 읽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지훈이가 갑자기 미안하다는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전화할 때 목소리가 떨린 것도 진짜였다. 하지만 진심도 아니었다. 죄책감과 의무감 사이 어딘가에 걸쳐진 감정. 그것이 유라가 시어머니에게 느끼는 전부였다. 유라는 침대에서 일어나 베란다로 나갔다. 제주의 밤바다가 보였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담배를 피우고 싶었지만 참았다. 결혼 전에 끊은 습관이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유라는 자신에게 물었다. 처음부터 시어머니가 싫었던 건 아니었다. 오히려 결혼 전에는 좋아했다. 지훈의 어머니는 다정했고 예비 며느리에게 친절했다.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도 간섭하지 않았고 예단도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았다. 문제는 결혼 후였다. 결혼 첫 해 2016년 추석이었다. 유라는 신혼의 설렘을 안고 시골집에 내려갔다. 명절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 새벽 4시 윤자가 안방 문을 두드렸다. 유라야, 일어나야지. 며느리가 시어머니보다 늦게 일어나면 안 된다. 네. 아, 네. 유라는 부스스한 머리로 일어났다. 시계를 봤다. 4시 10분. 서울에서는 주말에 오전 10시까지 자던 그녀였다. 부엌에는 이미 윤자가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다. 도마 위에는 손질해야 할 나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도라지는 이렇게 찢는 거야. 너무 굵으면 안 돼. 고사리는 질긴 부분을 떼고. 윤자의 설명이 이어졌다. 유라는 졸린 눈을 비비며 나물을 다듬었다. 1시간, 2시간. 9가지 나물을 모두 손질하는데 4시간이 걸렸다. 이제 전 부칠 준비해야지. 전. 유라는 평생 전을 부쳐본 적이 없었다. 엄마가 다 해줬고 혼자 살 때는 배달 음식으로 해결했다. 파전은 파가 골고루 들어가야 해. 너무 많이 넣어도 안 되고. 부침개를 뒤집다가 기름이 튀었다. 유라의 손등에 빨간 물집이 생겼다. 아. 소리가 절로 나왔지만 윤자는 듣지 못한 듯 다음 할 일을 지시했다. 호박전은 호박을 얇게 썰어야 바삭해.
칼 조심하고. 칼질이 서툴렀다. 호박을 썰다가 손가락을 베었다. 피가 났다. 유라는 황급히 손가락을 입에 넣었다. 요즘 애들은 이것도 못하나? 윤자의 한마디가 유라의 귓가에 모처럼 박혔다. 그 말투에는 한숨이 섞여 있었다. 실망과 한심함이 뒤섞인. 유라는 대꾸하지 못했다. 화장실로 뛰어가 문을 잠갔다. 변기 뚜껑을 닫고 앉아 울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았다. 손등의 화상, 손가락에 베인 상처, 그리고 무엇보다 상처받은 자존심. 나는 무능한 며느리야. 그날 이후로도 반복됐다. 간이 왜 이렇게 싱거워? 젊은 사람들은 다 싱겁게 먹나? 제사상 배치가 틀렸어. 조기는 동쪽에 놓는 거야. 민서 교육을 그렇게 시키면 어떡해. 애가 버릇 없어지겠어. 하나하나는 작은 잔소리였다. 하지만 쌓이고 쌓여 거대한 벽이 되었다. 유라는 시댁 방문이 두려워졌다. 명절이 다가오면 며칠 전부터 불안했다. 2019년 설날에는 급기야 패닉이 왔다. 시댁 가는 날 아침 유라는 현관 앞에서 주저앉았다. 숨이 안 쉬어졌다. 가슴이 답답했다. 여보, 나 못 갈 것 같아. 지우는 당황했다. 하지만 아내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 안 가. 그때부터였다. 유라는 명절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죄책감마저 무뎌졌다. 내가 왜 저 사람 눈치를 봐야 하지? 나도 내 인생이 있는데. 베란다 밖 바다를 보며 유라는 생각했다. 시어머니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단지 9세대일 뿐. 며느리를 딸처럼이 아니라 며느리로 대하는 사람일 뿐.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유라가 시댁을 멀리하기에는. 엄마, 뭐해? 민서가 베란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14살 소녀는 엄마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바람 쐬는 중. 할머니 생각해? 민서의 질문이 날카로웠다. 유라는 대답하지 못했다. 엄마는 할머니가 싫은 거지? 민서가 다시 물었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나도 알아. 엄마가 할머니 피하는 거. 아빠도 알고. 민서는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다. 유라는 혼자 남겨졌다. 제주의 밤바람이 차가웠다. 하지만 유라의 가슴은 더 차가웠다. 추석 당일 아침,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32평 거실. 오전 9시였다. 지우는 소파에 누워 휴대폰으로 유튜브를 보고 있었다. 유라는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민서는 아직 자고 있었다. 평화로운 아침이었다. 시골 내려갈 걱정도 시어머니 눈치 볼 일도 없었다. 유라는 커피 향을 맡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게 진짜 명절이지. 그때 지훈의 휴대폰이 울렸다. 문자 알림음이었다. 엄마. 지훈은 무심코 화면을 터치했다. 그리고 얼어붙었다. 오늘 오후 2시까지 집에 오너라. 중요한 서류에 도장 찍어야 한다. 안 오면 네 맘대로 해라. 뭐야, 이거? 지훈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유라가 컵을 들고 다가왔다. 무슨 문자? 지훈이 화면을 보여줬다. 유라는 문자를 읽고 눈썹을 찌푸렸다. 서류? 무슨 서류? 모르겠어. 엄마가 이런 식으로 연락한 적 없는데. 윤자는 평소 문자를 거의 보내지 않았다. 가끔 보내는 문자도 밥 먹었니? 날씨 조심해라 같은 짧은 안부였다. 이렇게 단호하고 명령조의 문자는 처음이었다. 안 오면 네 맘대로 해라는 문장이 특히 섬뜩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다. 전화해봐. 유라가 말했다. 지우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만 울렸다.
받지 않았다. 다시 걸었다. 또 받지 않았다. 아빠한테 전화해봐. 아버지 세진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역시 받지 않았다. 불길한 예감이 지훈의 등골을 타고 올라갔다. 심장이 빨리 뛰었다. 뭔가 큰일 난 것 같은데. 지훈이 중얼거렸다. 가야겠다. 지훈이 일어섰다. 민서를 깨우고 급히 짐을 챙겼다. 현관을 나서며 유라는 불안한 마음에 다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역시 받지 않았다. 고속도로는 막혔다. 명절 귀성 차량들로 가득했다. 여보, 진짜 무슨 일인 것 같아? 유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모르겠어. 근데 기분이 안 좋아.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오후 1시 50분. 겨우 시골 마을 입구에 도착했다. 이시정각. 집 앞에 도착했다.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이상했다. 지훈이 차에서 내렸다. 마당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멈춰섰다. 마당 한가운데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오세진 박윤자 부부 요양원 입소 기념. 이게 무슨... 유라가 차에서 내려 현수막을 올려다봤다. 입이 벌어졌다. 지훈은 대답하지 못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현수막 아래로 걸어갔다. 천천히 마치 꿈속을 걷는 것처럼. 현관문이 열려 있었다.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에는 이상한 냄새가 났다. 먼지 냄새. 마치 오래 사람이 살지 않은 집 같았다. 거실 탁자. 그 위에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지훈이 가까이 다가가 서류를 집어들었다. 실버타운 입소 계약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 초안, 금전 차용 내역 정리. 손이 떨렸다. 엄마, 엄마. 지훈이 소리쳤다. 안방 문이 열렸다. 윤자가 나왔다. 그녀는 평소와 달랐다. 한복을 입지 않았다. 평상복 차림이었다. 머리도 단정하게 빗지 않았다. 무엇보다 표정이 달랐다. 차갑고 단호하고 낯설었다. 왔구나. 윤자가 말했다.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다. 30분이 지났다. 거실의 시계는 오후 2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지훈은 여전히 탁자 앞에 앉아 있었다. 손에 든 서류가 젖어 있었다. 땀인지 눈물인지 구분이 안 됐다. 유라는 소파에 기대 앉아 천장을 바라봤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죄책감, 당황, 분노, 서러움. 감정들이 뒤엉켜 정리가 안 됐다. 민서는 마당 평상에 앉아 있었다. 감나무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주황빛 감들이 바람에 흔들렸다. 엄마. 지훈이 갑자기 소리쳤다. 안방 문을 두드렸다. 엄마 나와요. 얘기 좀 해요. 대답이 없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지훈이 목청을 높였다. 문을 더 세게 두드렸다. 직! 안방 문이 열렸다. 윤자가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직! 니들이 한 짓만큼이나? 윤자가 쏘아붙였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3년 동안 추석에 안 왔지. 설날에도 안 왔지. 내가 작년에 허리 수술하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안 왔지. 전화만 했지. 5분짜리 전화. 엄마, 그건 뭐? 바빠서? 일 때문에? 윤자가 비웃었다. 제주도 갈 시간은 있으면서?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떻게 알았어요? SNS에 올렸더라. 네 마누라가. 윤자가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다. 유라의 인스타그램이었다. 풀빌라에서 찍은 가족 사진. 세 식구가 웃고 있었다. 캡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드디어 예약 성공. 추석 연휴 제주 힐링 해시태그 풀빌라
해시태그 가족여행, 해시태그 오랜만 이휴식, 해시태그 행복한 추석. 마지막 해시태그가 특히 잔인했다. 해시태그 행복한 추석. 행복한 추석이라. 윤자가 중얼거렸다. 우리 빼고 말이지. 유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어머니, 그건 제가. 뭐, 실수로 올렸다? 깜빡했다? 윤자가 유라를 쏘아봤다. 해시태그까지 달아놓고? 유라는 대답하지 못했다. 변명할 말이 없었다. 윤자가 거실로 걸어 나왔다. 탁자 위에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다. 이 집은 다음 달 15일에 매도된다. 계약금은 이미 받았다. 1,800만 원. 뭐? 지훈이 소리쳤다. 계약금까지 받았다고요? 그래. 우리 진심이야. 장난 아니고. 세진이 안방에서 나왔다. 손에 부동산 계약서를 들고 있었다. 매수자는 젊은 부부다. 아이 둘 키우면서 귀농한다더라. 다음 달부터 이 집에 산다. 아빠는 정말 괜찮으세요? 평생 사신 집인데.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괜찮냐고? 괜찮을 리가 있나? 세진이 쓴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어쩌겠냐. 니네가 안 찾아오는데. 윤자가 다시 서류를 펼쳤다. 그리고 니네가 우리한테 쓴 돈 얘기 다시 하자. 그녀가 종이 위에 숫자를 하나씩 짚었다. 대학 등록금 2,400만 원. 2002년부터 2006년까지 4년치다. 장학금 못 받아서 우리가 다 냈지. 지우는 고개를 숙였다. 유라가게 창업 자금 5천만 원. 2015년 5월에 준 돈이다. 그때 우리가 집 담보대출 받아서 줬다. 아직도 갚는 중이다. 유라의 손이 떨렸다. 민서 돌잔치 1,200만 원. 호텔에서 하고 싶다길래 우리가 보탰다. 니네 돈으로는 부족하다고 했잖아. 윤자의 목소리가 점점 갈라졌다. 그 외에 차 구입 지원금 800만 원, 생활비 보조월 30만 원씩 2년. 다 합치면 8,600만 원이다. 탁자 위에 계산서를 내밀었다. 빼곡한 숫자와 날짜들. 이게 우리가 니네한테 쓴 돈이다. 우리 노후 자금이었던 돈. 세진이 거들었다. 분할 상환 계획서도 여기 있다. 10년 분할이면 한 달에 70만 원씩 갚으면 된다. 아빠, 진짜 돈 받으려고 이러는 거예요? 지훈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받으려고? 아니다. 세진이 고개를 저었다. 우리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알려주려고. 윤자가 덧붙였다. 돈은 갚든 말든 상관없다. 하지만 우리를 ATM 취급하지는 마라. ATM. 지훈이 그 단어를 되뇌었다. 우리가 그렇게 했나요? 아니면 뭐라고 부르겠냐? 윤자가 되물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돈 필요할 때만 찾아오고 그러고는 사라지잖아. 손주 얼굴은 영상통화로만 봤다. 세진이 말했다. 3년 동안 3번. 생일, 설날, 그리고 언제였지? 유라 가게 확장할 때, 돈 필요하다고 할 때. 유라가 입을 열었다. 어머니, 그건 뭐? 바빠서? 윤자가 웃었다. 쓴웃음이었다. 나도 젊었을 때 바빴다. 시집살이 하면서, 애 키우면서, 일하면서. 그래도 시부모님 모셨다. 그건 시대가 달라서. 유라가 말끝을 흐렸다. 시대가 달라지면 부모 공경도 안 해도 되는 거냐? 윤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난 니한테 큰절 받으려고 이러는 거 아니다. 명절마다 찾아오라는 것도 아니다. 그냥 가끔이라도 생각해줬으면 했다. 우리도 사람이라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전화 한 통이면 되는데. 엄마 잘 지내세요? 한마디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하더라. 방 안이 조용해졌다.
윤자의 흐느낌만 들렸다. 세진이 아내의 어깨를 감쌌다. 여보, 그만. 아니야. 오늘은 다 말할 거야. 윤자가 눈물을 닦았다. 그녀는 지훈을 똑바로 쳐다봤다. 엄마, 설마 진심은 아니죠?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진심이고 말고. 윤자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우린 더 이상 니네 부모가 아니다. 니네도 더 이상 우리 자식이 아니고 오늘부터 우린 남이다. 유라는 마당 평상에 주저앉았다. 손이 덜덜 떨렸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나? 유라는 자신에게 물었다. 3년. 3년 동안 단 한 번도 시댁을 방문하지 않았다. 전화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명절에는 거짓말로 일관했다. 나는 나쁜 며느리야. 그 생각이 가슴을 짓눌렀다. 제주도 풀빌라 인스타그램 게시물 해시태그 행복한 추석이라는 해시태그. 시어머니는 그걸 다 보셨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 민서가 다가와 옆에 앉았다. 엄마, 할머니 진짜 요양원 가는 거야? 모르겠어. 유라가 고개를 저었다. 내 잘못이야? 민서가 물었다. 내가 할머니 자주 안 찾아뵈어서? 아니야. 엄마 잘못이야. 유라가 딸을 끌어안았다.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딸에게 나쁜 모습을 보여줬다. 가족을 소홀히 하는 모습을, 거짓말하는 모습을. 거실에서는 여전히 지훈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세진이 그런 아들을 내려다봤다. 일어나라. 아빠, 제발, 엄마 설득해 주세요. 설득? 세진이 쓴웃음을 지었다. 내가 네 엄마를 설득해? 난 네 엄마 편이다. 지훈은 대답하지 못했다. 너 3년 동안 뭐 했냐? 세진이 물었다. 우리 전화할 때마다 바쁘다고 했지. 주말에도 못 온다고 했지. 정말 바빴어요. 제주도 갈 시간은 있었잖아. 세진의 말에 지훈은 할 말을 잃었다. 그때 윤자가 안방에서 나왔다. 손에 낡은 상자를 들고 있었다. 이것도 보여줄게. 상자를 탁자 위에 놓고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가득했다. 지훈의 어린 시절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운동회, 소풍, 모든 사진에 윤자와 세진이 함께 있었다. 유라가 처음 만든 미역국 레시피 메모, 윤자의 글씨로 적혀 있었다. 며느리가 처음 끓인 국, 맛있었다. 민서가 유치원 때 그린 그림, 크레용으로 그린 가족 그림,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나. 5명이 손을 잡고 있었다. 이것들도 다 버릴 거다. 윤자가 말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필요 없으니까. 우리 기억 속에도 니네 지울 거야. 엄마. 지훈이 상자를 움켜쥐었다. 버리지 마세요. 제발. 제발요. 지훈이 무릎을 꿇었다. 이마가 마루바닥에 닿았다.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다. 미안하다고 끝이냐? 윤자가 고개를 돌렸다. 그녀도 눈물을 참고 있었다. 27년을 네 뒷바라지하며 살았다. 밥 해주고 빨래해주고 학교 보내고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윤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근데 니는 나한테 3년을 못 줬어. 3년. 1년에 한 번만 와도 되는데 그것도 안 했어. 마당에서 유라가 일어섰다. 천천히 거실로 들어왔다. 윤자 앞에 섰다. 어머니. 유라의 목소리도 떨렸다. 저도 잘못했어요. 그녀는 윤자를 똑바로 쳐다봤다. 첫 추석 때 일 아직도 기억해요. 새벽 4시에 깨우셨을 때 나물 다듬고 전 부치고 손대고 손가락 베었을 때. 윤자는 고개를 돌렸다. 요즘 애들은 이것도 못하나?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전 화장실에 숨어서 울었어요. 유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억울했고 화났어요. 왜 나만 이런 일을 해야 하지? 왜 나는 며느리라는 이유로 참아야 하지? 윤자가 유라를 쳐다봤다. 그래서 도망쳤어요. 명절을, 어머니를, 이 집을. 유라가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지금 알았어요. 제가 도망친 건 어머니가 아니라 제 책임이었다는 걸. 가족이라는 게 불편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는데 전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윤자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근데 그게 유라가 말을 이었다. 그게 변명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거실이 조용해졌다. 세진이 입을 열었다. 윤자야. 하지만 윤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밤 지훈과 유라는 시골집에 머물기로 했다. 원래는 당일치기로 다녀갈 예정이었지만 윤자가 어차피 왔으니 자고 가라고 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다. 윤자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서운함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문을 닫지는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다음 날 새벽, 6시였다. 유라가 먼저 일어났다. 조용히 부엌으로 갔다. 윤자가 준비해둔 전 재료가 냉장고에 있었다. 도마를 꺼내고 칼을 꺼냈다. 호박을 썰기 시작했다. 서툴렀다. 두께가 일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았다. 뭐하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윤자였다. 어머니, 깨우려고 했는데. 괜찮아. 일찍 일어나는 버릇이 있어서. 윤자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유라가 썰고 있는 호박을 봤다. 두께가 제각각이었다. 호박은 좀 더 얇게 썰어야 바삭해. 윤자가 말했다. 아, 네. 유라가 긴장했다. 이리 줘봐. 윤자가 칼을 받아 시범을 보였다. 얇고 균일하게 호박을 썰었다. 이렇게 천천히 하면 돼. 손 베지 않게 조심하고. 네, 어머니. 유라는 윤자의 손길을 유심히 지켜봤다. 이번에는 짜증 섞인 지시가 아니었다. 부드러운 가르침이었다. 저는 기름 온도가 중요해. 너무 뜨거우면 타고 너무 차가우면 눅눅해져. 어떻게 알아요? 온도를? 이렇게. 윤자가 젓가락에 반죽을 묻혀 기름에 살짝 담갔다. 지글지글 소리가 났다. 이 정도 소리 나면 딱 좋아. 유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전을 부쳤다. 유라의 손이 서툴게 움직였지만 이번엔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다. 어머니, 응? 제가 며느리로서 많이 부족하죠? 윤자는 대답 대신 전을 뒤집었다. 노릇하게 익은 전이 뒤집혔다. 부족한 게 아니야. 다를 뿐이지. 네. 나는 시집살이 하면서 배웠어.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혼나면서. 그게 당연한 줄 알았지. 윤자가 유라를 쳐다봤다. 근데 너희 세대는 다르잖아. 독립적이고 자기 목소리 내고. 처음엔 그게 버릇없어 보였어.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게 나쁜 건 아니야. 어머니, 내가 너무 옛날 방식을 강요했어. 미안하다. 유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니에요. 제가 더 미안해요. 어머니 마음도 이해하려 하지 않고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전을 부쳤다. 지글지글 소리만 부엌을 채웠다. 오전 7시 지훈이 일어났다. 부엌에서 나는 소리에 눈을 뜬 것이었다. 거실로 나왔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어머니와 아내가 나란히 서서 전을 부치고 있었다. 엄마, 유라. 일어났어? 윤자가 돌아봤다. 밥 곧 될 거야. 오후 손주 민서가 도착했다. 지훈이 서울까지 다녀와 데려온 것이었다. 할머니. 민서가 윤자에게 달려갔다.
할머니, 이거 드릴 거 있어요. 민서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다. 손수 만든 카드였다. 색종이로 만든 카드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할머니 사랑해요. 자주 올게요. 민서 드림. 윤자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고맙다, 우리 민서. 그리고 이것도요. 민서가 또 다른 것을 꺼냈다. 스마트워치였다. 이거 뭐냐? 할머니, 요즘은 영상통화를 이걸로 해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민서가 윤자의 손목에 워치를 채워주었다. 그리고 사용법을 천천히 알려줬다. 여기 누르면 제 얼굴 나와요. 그럼 할머니랑 저랑 얼굴 보면서 통화할 수 있어요. 그래, 신기하네. 윤자가 어색하게 워치를 만지작거렸다. 민서가 할머니 손을 잡고 천천히 가르쳐 줬다. 세진이 조용히 말했다. 여보, 요양원은 취소하자. 아직은 우리끼리 살 수 있어. 윤자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다. 하지만 시작이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다. 지훈과 유라가 만든 전, 세진이 끓인 탕국, 윤자가 무친 나물, 민서가 깎은 과일. 5 식구가 둘러앉았다. 잘 먹겠습니다. 민서의 밝은 목소리가 집안을 채웠다. 오랜만에 들리는 웃음소리. 오랜만에 따뜻한 밥상. 이전 내가 부친 거예요. 유라가 접시를 내밀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셔서. 윤자가 전을 집어 입에 넣었다. 씹었다. 맛을 음미했다. 처음 치고는 잘했네. 정말요? 유라의 얼굴이 환해졌다. 근데 다음엔 간을 좀 더 해. 조금 싱거워. 아. 유라의 얼굴이 굳었다. 하지만 윤자가 덧붙였다. 맛있다. 정성이 느껴져. 유라가 환하게 웃었다. 윤자도 따라 웃었다. 지훈이 아버지에게 탕국을 따라드렸다. 아빠, 드세요. 그래. 고맙다. 세진이 국물을 한 숟갈 떠서 마셨다. 역시 명절에는 이 맛이야. 식사 중간 민서가 물었다. 할머니, 진짜 요양원 안 가시는 거죠? 응. 일단은. 윤자가 대답했다. 일단은 나중에 가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글쎄다. 우리가 더 늙으면 어쩔 수 없이 가야 할 수도 있지. 민서가 시무룩해졌다. 하지만 그건 한참 나중 얘기야. 세진이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직은 우리끼리 살 수 있어. 그럼 다행이다. 민서가 환하게 웃었다. 식사 후 유라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섰다. 내가 도와줄게. 지훈이 일어났다. 어머니도 같이 하실래요? 유라가 물었다. 아니, 됐다. 너희끼리 해. 윤자가 손을 저었다. 난 좀 쉴래. 윤자는 마당으로 나갔다. 평상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보였다. 시골의 밤하늘은 별로 가득했다. 세진이 옆에 앉았다. 여보, 괜찮아? 응, 괜찮아. 후회 안 해? 어제 그렇게까지 한 거. 윤자는 잠시 생각했다. 후회는 안 해. 꼭 필요했어. 저것들이 정신 차리려면. 그래도 좀 심했어. 나도 놀랐어. 나도 놀랐어. 윤자가 웃었다. 내가 그렇게 강하게 나갈 줄 몰랐어. 두 노인은 나란히 앉아 별을 바라봤다. 부엌에서는 지훈과 유라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여보, 우리 진짜 바뀌어야 해. 유라가 말했다. 응, 나도 알아. 한 달에 한 번은 꼭 내려와야 해. 약속했잖아. 그래, 꼭 올게. 너도 같이. 당연하지. 두 사람은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돌아왔다. 어머니, 다음 추석은 저희 집에서 해요. 유라가 말했다. 마당에서 들어온 윤자가 고개를 들었다. 니네 집에서? 네.
제가 준비할게요. 전도 부치고 나물도 무치고. 너 요리 못하잖아. 윤자가 웃었다. 그럼 배워야죠 뭐. 유라가 씩 웃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시면 되잖아요. 그래. 그럼 내가 가르쳐 줄게. 정말요? 유라의 눈이 반짝였다. 응. 대신 한 달에 한 번씩 내려와. 그때마다 하나씩 가르쳐 줄게. 약속해요. 세진이 거실에서 말했다. 명절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누가 모이느냐가 중요하지. 맞아요, 아버지.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윤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늦가을 달빛이 감나무를 비추고 있었다. 아직 덜 익은 감들이 가지에 매달려 있었다. 천천히 익어가면 돼. 윤자가 속삭였다. 우리도 관계도. 마당에서 민서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지훈과 유라가 딸과 함께 낙엽을 밟으며 놀고 있었다. 바삭바삭? 낙엽 밟는 소리가 정겹게 들렸다. 윤자는 안방으로 들어갔다. 서랍을 열고 어제 준비했던 서류들을 꺼냈다. 요양원 입소 계약서, 부동산 매매 초안, 금전 차용 내역서, 하나씩 천천히 찍기 시작했다. 직, 찢어진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다. 여보, 뭐해? 세진이 방으로 들어왔다. 이거 다 찍고 있어. 그래. 이제 필요 없지. 윤자는 모든 서류를 다 찢었다. 바닥에는 종이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후련하다. 윤자가 웃었다. 윤자는 낡은 상자를 다시 꺼냈다. 버리려고 했던 그 상자. 지훈의 사진, 유라의 레시피, 민서의 그림. 하나씩 꺼내서 펼쳤다. 이것들 역시 못 버리겠어. 그럼 다시 넣어둬. 아직 필요하니까. 윤자는 물건들을 다시 상자에 담았다. 그리고 장롱 깊숙이 넣었다. 버릴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가족은 계속될 테니까. 윤자는 중얼거렸다. 다음 명절엔 우리 집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모이자. 바람이 불었다. 감나무 잎이 흔들렸다. 그리고 주황빛감 하나가 똑 하고 떨어졌다. 완전히 익은 감이었다.